네, 본 영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농식품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본 고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농본이라는 농업, 농촌 관련 컨설팅 그리고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코로나19에 대한 농식품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인데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농업과 식품 쪽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지만이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보다 더 발전적인 농업,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근본 둘러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이제 전반적으로 산업에 미친 영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별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크게 코로나19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분이 호스피탈리티라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행, 숙박, 관광 같은 산업들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어서도 체험관광이라든가 축제 등이 전면 취소되면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해당되는 식음료 부분에서는 약 2.8%, 이 부분 5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1이 되면 가장 비교적 영향이 적다는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분야는 2.8로 이제 평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으나 아주 매우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세부적인 내부적인 구조로 들어가면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거든요. 코로나19가 이제 농업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학교 급식 중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교가 온라인 수업 그리고 연기 등을 통해서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아이들이 가지 않는 통해서 농업 분야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특히 이제 친환경 농업 분야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학교 급식으로 활용이 되는데 학교가 중단된 상황이 오면서 학교 급식이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친환경 농산물의 가장 큰 활로 중에 하나였던 학교 급식이 중단됨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설자리 판매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졸업식, 입학식 등의 취소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 졸업식, 입학식 취소하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농업 분야에서는 특히 화훼 분야, 꼭 화훼의 경우는 특히 졸업식, 입학식이 전체 판매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훼 산업이 특히나 수출도 되지 않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특히나 화훼 분야는 약간의 타격들이 꽤 큰 상황에서 더욱이 졸업식, 입학식이라는 가장 큰 판매의 핵심이 되는 시기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화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문제점에서 더 가중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농촌 체험 및 축제 증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6차 산업 등을 비롯해서 도농교류라는 측면들이 강화되면서 지역 간에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와서 체험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농산물을 사가는 현장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체험학습이 있는 부분이 전면 취소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체험을 통해서 돈을 벌던 구조가 모두 깨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체험농가하고 체험마을 등에서는 방문객이 제로인 상황까지 연결돼서 단순히 축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역의 특산물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농촌 지역에 활성화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다 깨져버리면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수출 증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가 간에 서로 간에 방문을 금지를 하고 교류를 경제적인 연계관계가 사라짐을 통해서
신선농산, 특히 농산물은 신선농산물,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등의 농산물들이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 증가 사례가 폭발되면서 국내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내수로 들어옴을 통해서 내수 가격 하락과 그와 함께 한로초의 다양한 수요처 확보에 혼란성이 이루어지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던 농업 분야의 수출 증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외에도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구성적으로 살펴보면 농식품 분야에서 크게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살펴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변화 부분을 어떤 살펴본 농식품 분야에 대해 유통의 변화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상황에서 온라인 중심의 판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지수입니다. 그래서 채소류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 올해 벌써 매출액이 150% 이상 상승됐다. 그리고 전남에서 대표적인 오픈마켓인 남도장터 경우도 벌써 남도장터에서 직거래로 팔았던 온라인 쇼핑을 팔았던 부분에 70% 이상의 매출이 이미 초과 달성됐다는 성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판매, 비대면 판매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게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홈쇼핑 판매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아시다시피 지역 자가격리 그리고 최대한 대면 관계를 자제하자는 측면에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TV를 본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쇼핑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유통의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인 코로나 상황과 연결해서 그동안의 상황, 코로나와 같은 질병, 그리고 같은 상황들이, 환경의 변화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면, 꼭 코로나19는 뭐 현재 진행이 한다만, 기존에 비슷한 바이러스적인 질병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사스,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환경이 변화됨을 통해서 신종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에 있어서도 사스와 신종플루 간의 기간은 7년이 걸렸지만 그 이후 메르스는 6년, 그리고 코로나는 5년,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바이러스를 출현하는 시기가. 그만큼 환경이 변화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최근 이제 환경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심화. 너무나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 정도가 어떻게 갈까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최근 몇 년간 일어났던 미세먼지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향후 1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황사 심화. 뭐 중국이 기본적인 중심입니다만 중국을 통해서 황사가 들어오면서 기관지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전자파 심화, 모든 아이들만 많은 초등학생까지도 이미 벌써 이제 핸드폰과 전기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몸에서 일부 어떻게 보면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는 뭐 거의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많은 작용인데 이와 같은 것보다 전자파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어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안에서 농촌은, 농가는, 농업 관련 종사자는 어떤 그동안 대처를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의 살 길 모색, 내지는 소비자의 트렌드, 수요를 어떻게 만족시켜주고 충족시켜주고 그에 따라서 산업화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와 같은 부분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을 환경변화의 수요 증가분을 해보면 뭐 바이러스형 질병 지속적 발생의 경우는 마스크 시장의 확대 다 아시다시피 의료 약학 바이오 분야 시장 확대, 온라인 시장 확대, 뭐 배달 문화 확대 등등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런 새로운 수요 내지는 새로운 요구에 따른 변화의 방향을 농식품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대체 뭘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또 미세먼지 심화도 마스크 시장, 의료, 약과 과기업 분야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농식품 뭐라고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농담과 진단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미세먼지 맨날 나오다 보니까 뭐가 돈을 벌었나 살펴보면 딱 제가 보는 데는 마스크밖에 돈을 번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 업체밖에. 참 미세먼지가 하면서 농식품에서는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없느냐.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마케팅과 홍보를 하지 못해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부족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분들 황사심화, 전자가심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5년, 최소 10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요구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농식품은 대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을 잡아야지만 진짜 자긍심을 갖는 농업인이 될 수, 농촌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변화되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와 같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환경이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를 적어보면 약 5가지로 크게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건강성 중시, 두 번째, 기능성 중시, 편리성, 간편성 중시, 안전성 중시, 감성과 문화 중시 이와 같은 큰 5가지 틀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질병, 바이러스 부분을 비롯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기능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연계가 되어 있어서 오늘의 중심은 기능성이라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서 앞에 있던 면역력이라든가 바이러스 질병이 많이 발전하면서 가장 많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에 신체에 우리에 관련해서 문제가 일으키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하고 연결되는 거죠. 장수 살면서 오래 살고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행복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치면 그 건강에 관련된 식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될 것이라도 질문하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강식품 소비 시장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1조 원을 넘었던 건강식품 시장이 2018년 기준 2조 원이 넘는 시장, 2배가 넘는 시장으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능 시장들이 결국은 환경 변화에 농산물이든 농산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최근 자료가 없던데요. 최근 자료가 없긴 한데 그전에 그런 시각차의 자료를 보면 그 건강기능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간 건강, 면역 기능, 관절, 피부 건강, 다이어트, 체지방 등이 굉장히 많은 이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간 건강이 특히 높은 이유는 제가 농담반 진단반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의 사회생활 수렵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 또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인당 술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놓고 보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간을 보호해서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또 내일 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는 상황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에 부담을 줄일까라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문제를 드리면 최근에 떴던 농특산물 한번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에 떴던 게 뭐였을까? 제가 한 5년, 10년 전을 보았을까? 이게 갑자기 떴어. 라는 부분인데 살펴보면 제가 살펴보건 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헛개, 황칠, 블루베리,
아로니아, 뭐 작두콩, 요주 등등이 아마 최근에 가장 크게 뜨고 성장하고 판매량이 늘고 소비량이 늘었던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와 같은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 이와 같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메가히트를 쳤던 제품들과 이와 같은 제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농축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는 한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제품들의 특징은 기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몸의 조화, 건강의 조화라는 것으로는 더 이상 어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조화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눈에 좋다. 뭐 작두콩, 기관지에 좋다. 요즘은 당뇨나 다이어트에 좋다. 헛개는 간 건강에 좋다. 등등을 통해서 특히나 기능성 부분이 세분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만병독자였던 몸의 조화가 아니라 몸에 어디 좋은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이와 같은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병과 연관되시는 분야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최근에 농축산물이 떴던 소비 트렌드를 놓고 보면 다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와 같은 기능성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그러면 가장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냐 놓고 보면 뭐 영원불멸한 숙제일 수도 있고 수요일 수도 있고, 내지는 최근에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성장하는 수요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뭐 몇 가지만 크게 이야기하면 탈모 같은 경우, 환경 변화 탈모가 많이 일어난다는 부분들, 다이어트, 아토피, 면역력 높이는 것, 기관지에 좋은 음식, 노화 방지, 즉 피부 미용, 다이어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영원 불멸한 수요가 있는 산업이라고 놓고 봤을 때,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탈모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면역력 관련된 제품들이 크게 뜨고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이 뜰 수밖에 없는 소비 트렌드가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부분, 특히 면역력이 높은 음식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이슈가 되고 부각화 되면서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안에서 저는 포인트를 놓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웠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매번 나오는 게 마스크 이야기밖에 없더라는 거죠. 농산물 중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또한 기관지에 좋은, 미세먼지 기관지에 좋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사실 놓고 이걸 어떻게 마케팅하냐에 따라서는 정말 대박 히트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이 또한 지속적인 환경 변화가 이루어진다 치면 지속 끊임없이 농촌 지역이 성장하고, 농식품이 성장하고, 6차 산업이 성장하고, 뭐 최근에 6차 산업은 농촌 인구값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성장의 큰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면서까지 자긍심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랬습니다. 뭐 누구를 타다거나 비난하거나 디스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인데, 코로나19 터지면서 마스크 이야기가 나오지만 코로나19에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면역이 좋은 농산물 정말 많거든요. 다 사십시오. 뭐 토마토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냥 뭐 당근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TV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참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방법이라든가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 뭐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만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